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상을 주로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내용들,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요. 또 그 댓글에 달린 질문을 가지고 또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매도가 무서워요. 자, 공매도가 무엇일까?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었길래 이 공매도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왔고 또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 지금 이 카톡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누구님께서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공매도 시행 시에 개미들에게 미치는 장단점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 개미들에게 좋은 점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장 폭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 타이틀입니다. 뭐 공매도 전쟁에 자산 반토막난 미국 헤지펀드 손실 일부 메꿨다.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이 바로 이 공매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도 했고 또 급락도 했고요. 또 공매도가 재개하면은 코스피 2000대로 돌아갈 것이다. 혼란 개미들. 자, 이 개미들이 이 동학개미죠. 이 동학개미들이 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것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공매도를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공매도는 5월 3일, 2021년 5월 3일 날 모든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재개를 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또 IMF는 우리나라 보고 공매도 즉각 재개해라. 얘네들은 맨날 뭔지 그 지난 98년도에도 그때도 뭐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국가 부도 사태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IMF가 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었고 그때 뭐 IMF로 가느냐 마느냐 안 갔어도 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아무튼 예 지금 뭐 남의 나라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자 이러한 간섭 부분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는 뭐 손질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자, 이 공매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그 한자로 써놨습니다. 자, 공매도.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짜죠. 그러니까는 비어 있는 것을 판다. 없는 것을 판다라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없는 주식을 팔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저 박정석 수익공장 공장장이 저 공매도 투자자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되어서 공매도를 한번 쳐볼 텐데, 자, 주식을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빌려주는 곳은 뭐 증권회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뭐 연기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제가 뭐 한 1000주 정도를 빌려왔습니다. 자, 근데 1000주를 빌려오는데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은 공짜로 빌려줄까요? 아니면은 뭔가 대가를 바랄까요? 예,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주고서 빌려온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팝니다. 자, 지금 빌려온 이 1000주를 팔아요. 현재 가격이 지금 9만 원이에요. 9만 원인데 자, 지금 제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지금 파는 거예요. 빌려서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9만 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전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한 450만 원짜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거품이 좀 너무 많이 껴있다. 실제 주가가 그래서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이게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저는 일단 9만 원에 팔았죠.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7만 원에 제가 다시 삽니다. 다시 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팔았던 금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제가 이제 빌려온 지금 금액이 자 9만 원에 천주를 갖다가 천주를 빌렸으니까는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지금 현재 가격은 9천만 원이 되겠죠. 제가 9천만 원을 들여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천주를 빌려 왔는데 제가 다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천주를 사면은 얼마의 금액으로 사는 거죠? 바로 7천만 원에 제가 이제 7천만 원만 들여서 제가 천주를 다시 샀습니다. 자, 이 천주를 갖다가 다시 갚았어요. 예. 주식 빌려주는 곳에다가 다시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9천만 원어치를 팔아서 7만 원에 사가지고 갚았으니까 지금 요 차익 2천만 원. 저는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마 이 내용들은 뭐 웬만큼 뭐 공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뭐 워낙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이 공매도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공매도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 삼성전자 갖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마치 주가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는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없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많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를 폐지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공매도는 정말 나쁜 걸까요? 아니, 내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나 개인들은 공매도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공매도는 주로 누가 하느냐? 바로 외국인들이 합니다. 외국인들.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이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혹시라도 어떤 이러한 그 계약 관계 속에서 불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떤 개인들에게는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들도 좀 허용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이 공매도로 하는 부분들, 자, 뭐 일단 뭐 제가 장점부터 뭐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자,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차익 공매도라고 있고 차익 공매도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마 굉장히 또 뭐 이렇게 어려워. 공매도도 어려운데 무차익 뭐고 또 차익은 뭐냐? 무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이키드 숏셀링이다, 네이키드 공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내가 주식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 없어도 돼요. 주식이 없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결제가 바로 D 플러스 2일의 결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사더라도 팔더라도 바로 지금 그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내가 팔았다라고 하면은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팔고 나서 이틀 안에 이 안에 내가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없는 주식을 지금 파는 겁니다. 없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없는 주식을 팔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막 시중에 지금 이 주식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사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지금 매물이 없어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팔았는데 이것을 판 사람이 빨리 지금 사야 되는데 못 사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뭐 오픈 금고 사건이라든지 뭐 성도 ENG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차익 공매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익 공매도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제 그 빌려와서 누군가에게 빌려와서 그 다음에 실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려와서 팔아야지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실제 팔았어요. 팔았으면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 사람이 주식을 이틀 뒤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무차익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주식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를 없애고 차익 공매도를 만들었지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용하려고 한다면은 또 큰 악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쇼 커버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다시 사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되죠. 사서 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주가는 다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것 같아.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공매도를 행했던 이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매수를 하는 행위를 숏 커버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숏 커버링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숏 커버링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왜? 공매도가 지금 현재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숏 커버링도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의 장점이라고 하는데 자, 주식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요.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데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있는데 자,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 A라는 주식에 보면은 그 주식 수가 있겠죠. 만약에 총 주식 수가 1000주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1000주를 다 갖고 있어요. 1000주를 다 갖고 있어서 나는 계속적으로 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좀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없으면. 근데 지금 매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계속 사기만 하니까. 그래서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공매도가 바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과거에요. 혹시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튤립 사건 네덜란드에 그때도 이 튤립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막 올라간 겁니다.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뭐 이게 꽃이 지금 우리가 뭐 튤립 산다고 하면은 뭐 한 몇만 원이면은 이게 한 답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돈으로 막 뭐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간 겁니다. 미친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 공매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예, 좋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면 좋죠. 하지만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이 거품이라는 것이 분명히 꺼지겠죠. 꺼질 때 여기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공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A라는 주식이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 어떤 주식, 주가 상당히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유동성을 보강하는 그러한 영향, 효과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가격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없어요. 어떤 호재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주식이 호재가 나왔는데 이 공매도가 없으면은 뭐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어떤 호재가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그냥 확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가격 제한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뭐 몇 며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위험의 해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우리가 이제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접근하지만은 누군가는 또 이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이렇게 또 공매도로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쳤을 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또 위험을 해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견제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기업의 견제라고 하는 부분들. 자, 어떤 기업이 분명히 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요. 분명히 악재가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런 공매도가 없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다 지금 현재 그 매수를 해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은 기업에 악재가 있어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한 어떤 기업에 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있다.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니까는 그래도 공매도가 나쁜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러한 공매도의 기능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채무 불이행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대로, 자, 수익은 제한이고 손실은 무제한이다.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이제 빌려왔어요. 그죠? 뭐 10,000원에 빌려왔습니다. 자,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것이 만약에 뭐 100원까지 떨어져도 이익은 9,900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계속 올라요. 올라가면은 공매도는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손실인데 10,000원에서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00원이 100만원 같다, 1,000만원 같다, 1억 같다, 이러면은 이 손실은 그냥 계속 무제한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것을 일단은 이것이 리스크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가장 이제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요 문제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어떤 기업에 악재가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들, 외국인들, 또 대주주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떨어지겠고, 악재가 있으니까 또 떨어지겠죠. 공매도를 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수익이다. 너무 쉽죠. 근데 모르는 우리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떨어지지? 난 모르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질문으로 뭐 돌아가 본다면은 한번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질문이 개미들에게 미치는 장점, 단점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개미들에게 좋은 점은 없죠.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악재냐?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매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만 치고 그러면서 시장이 막 폭락을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공매도를 치는 쪽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만약에 공매도를 쳤는데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쪽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익은 제한적인데 손실은 무제한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매도를 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더욱더 또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한 또 능력을 또 키우면서 우리가 또
이 험악한 주식시장에서 또 살아남는 방법을 또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답은요, 단점이 더 많다. 하지만은 이것을 너무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수익공장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고요. 자, 구독과 그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